자, 80번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꼭지점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4등분하는 직선 두 개를 그어놨는데 4등분이 아니라 3등분이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지금 OABC가 있고 자, 여기 A의 꼭지점 좌표가 4,0, B가 4,9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 자, 여기가 0,9.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절반으로 쪼개려면 자, 중선, 대각선의 교점의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 됐다. 그치?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먼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3등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을 지나면서 높이를 3등분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높이를 3등분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든 간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넓이 같으니까 자, 요 사각형이랑 여기 아래쪽에 이제 넓이가 B가 1대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 나갔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3등분점들, 높이를 3등분하는 지점들을 우리 직선이 이렇게 쭉쭉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사각형 넓이나 요 사각형 넓이나 요 사각형 넓이는 다 똑같다 라는 얘기 하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 중심 좌표는 2,3인 거고 자, 요 점의 좌표는 2,6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X좌표의 평균은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높이를 3등분하는 게 자, 9자리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끝! 그래서 각 직선에다가 2,3과 2,6을 대입하면 되는 걸로. 컷! 그래서 요거는 뭐 저번 시간에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네, 더 깊이 있게 볼 내용은 없습니다. 88번으로 가보죠. 88번에 1번으로 가보세요. 어렵지 않지? 봐봐. 자, 지금 A의 좌표가 2,0이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쭈룩쭈룩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는 C라는 점의 좌표가 3,5였어요. 자, 여기 D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생겼는데 자, 여기서 B랑 D의 좌표를 내가 어떻게 쉽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야. 스르륵 스르륵. 물론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 AC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계산을 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배경을 하나 생각을 할 건데 자, 이게 꼭 좌표축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약에 좌표평면에 표현되는데 보통 X축, Y축 평행하게 많이 놓여 있잖아. 그치? 올바르게 중학교 때는. 근데 이거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면 자, 우리가 보조도형의 작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 사이에 위치 관계를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깥 테두리의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 4개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될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어. 왜? 빗변 길이 똑같고요. 여기 각 A라 두면 얘는 90-A니까 여기도 A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들은 전부 다 RHA 합동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이런 도형들 많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들이 모조리 합동이니까 자,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갈 때의 X 증가량과 그 Y 증가량이 이 직각삼각형들의 두 변 길이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요 길이를 뭐 K라고 두고 요 길이를 L이라고 두면 자, 이 두 점 사이 위치 관계가 X좌표가 K 더해지고 Y좌표가 L 더해진 위치가 될 거고 또다시 그럼 이 길이도 뭐가 될 거냐면 K가 되고 요 길이도 L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 여기에 C라는 점이 잡히면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관계도 당연히 X좌표는 L 추가되고 Y좌표는 K 줄어든 그런 위치들을 상대적으로 빨리빨리 체크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래서 저기 있는 네 점 사이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때도 이제 이렇게 빨리 자, 보조도형을 그린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자, 이 내용은 이제 어려울 내용이 하나도 없어. 요렇게. 그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알 수 있는 게 아, 여기 짧은 변의 길이가 2인 게 너무 눈에 나도 뻔하게 들어오거든. 그럼 요 길이도 당연히 얼마일까? 2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에서 현재 너 Y좌표가 5네? 그럼 이 높이는 얼마라는 얘기일까?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전체 높이가 5가 되는 거니까. 이해해요? 그럼 요 길이는 또다시 얼마가 되는 거?
3. 그러니까 3,5인 거지. 당연한 얘기지. 그럼 여기가 2고 또다시 여기가 3이 되고 자, 요 길이가 지금 2고 요 길이가 자, 3 되는 거니까 D의 좌표는 빠르게 0,3으로 작성 가능하고 자, B의 좌표는 여기서 3칸, 2칸 올라갔으니까 5,1라도 빨리빨리 이제 적어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게 아니면 이제 막 해가지고 이상한 계산들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사각형 비스듬하게 돼 있으며 바깥쪽에 보조도형 그려서 자,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한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자, 잘 알아놓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시는 동안 쌤이 88번에 2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88번에 그럼 2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자, 이번에 보면 지금 4개의 꼭지점 A, B, C들을 갖는 요 사각형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마름모라고 제시가 돼 있는 상태고 그때 이 대각선을 연결하는 A와 C 사이에 지금 좌표 관계가 그대로 쭉쭉 나와 있는 거. 자, A와 C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때 여기 있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대각선은 수직하게 이 선분을 이등분하게 될 거니까 자, 지나는 점은 A와 C의 중점인 3,2로 빨리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수직한 관계에 의해서 자, 현재 여기 AC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자, X 증가량이 1에서 5까지 늘어나니까 X 증가량 4, Y 증가량 이만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수직한 조건의 기울기에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는 자,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면 되니까 2가 될 거고 그럼 기울기가 2고 3,2 지나는 자,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y는 2에 x-3 플러스 2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요. 그 식을 일반형으로 바꾸자는 얘기니까 자, 산수 정리만 하면 되고 자, 정리해보면 자, 2x에 y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6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는 0 하면서 개수 맞췄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걸로 끝!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91번으로 가봅시다. 요건 비슷하게 무게중심 할 때 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네. 한번 해보자. 자, 91번의 첫 번째 문제 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A와 B와 C를 연결하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어야 하고 근데 이 꼭지점 A 하나가 Y는 3X 위에 있다. 이렇게 기울기가 3인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이제 BC가 어딘가에 있기는 할 건데 자, 지금 문제 조건을 보니까 삼각형 ABC, 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얘기를 해놨네. 자, 여기에 그럼 원점의 무게중심을 갖고 A의 좌표가 나와 있구나. 2,6. 아유, 너무 고마워라. 자,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원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 A와 O를 연결한 선은 우리 정삼각형의 무슨 선일 수밖에 없냐면 중선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치? 그럼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B와 C의 중점인 M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정삼각형에서 중선을 그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밑변 BC와는 그 관계가 수직하게 이등분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니까 자, BC를 연결하는 직선은 자, M을 지나면서 현재 여기 있는 직선 L과는 Y는 3X와는 수직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요 직선상 위에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을 어느 위치에 자, 적절히 찍어주면 이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모조리 같은 이런 정삼각형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않을까? 대칭성 있게. 여기까지 이해된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점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BC의 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고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 직선 BC를 구하려고 보니 자, 첫 번째 기울기가 궁금한데 기울기는 현재 여기 있는 y는 3x와 수직한 관계를 이루니까 자, 수직 조건에 의해서 얘의 기울기는 3위에다가 부호 바꾸고 역수 취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지나는 점만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B와 C의 좌표는 구하기 힘들지만 M의 좌표는 구할 수 있겠죠. 요 길이 B가 1대 2인 거니까. 맞아. 내분점 좌표 이용해서 공식 써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가보자. 내가 길이 비율 이만큼 가는 데 있어서 X 변화량이 지금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Y 변화량은 플러스 6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비율을 1만큼 변화하려면 X 증가량은 얘의 증가량의 절반이니까 플러스 1이 되어야 할 거고 얘의 증가량은 Y 증가량의 다시 절반 돼야 되니까 플러스 3만큼 해서 여기 점이 찍힌다는 얘기지. 원점에. 그러면 M이라는 점은 원점의 입장에서 반대로 한 칸, 밑으로 3칸 내려가니까 자, 중점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자, 지나는 중점 M의 좌표가 확인되니까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X 더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필요에 따라서 전개하고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해했어? 내분점 공식을 안 써도 어쨌든 자 이렇게 도형의 닮음과 변화량의 비율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정리하는 2번을 준비를 할게요. 그거 알지? 오늘이랑 수요일만 하면 방학이야. 너무 좋지 않아? 왜 날 경계하는 거야? 방학 숙제 많이 줄까 봐?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줘. 얘기했잖아. 그냥 딱 바보가 되지 않을 정도만 준다니까? 진짜. 난 거짓말 안 해. 자, 91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3에 찍혀 있고, 자, 요거는 있잖아. 이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연결될 내용이기도 하고, 그냥 눈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의 X-2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걸 봤을 때 내가 1차 함수 그래프를 막 그린다는 생각이면 안 돼 이제. 자, 요거 봤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직선의 방정식 이런 구조로 나오는 게 기울기는 어떤 상태인 거고 M인 상태인 거고 그치? 기울기가 M인데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될까? 그치? 2,0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현재 반드시 2,0을 지나고 있으면서 기울기 n값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지고 있는 직선의 형태다라고 관찰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와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정해진 상태가 눈에 보이면 자, 이제 문제 조건을 좀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얘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직선 위의 두 개의 다른 점 B랑 C가 A에서 B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돼 있어요. 받아들여. 뭐? 내가 컴퓨터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 너네도 컴퓨터가 아니야. 중요한 건 수학적 기호라니까? 그래서 AB 길이랑 AC 길이가 이렇게 같다는 조건으로 이제 빠르게 대생을 할 건데 자, 그때 이렇게 AB 길이랑 AC 길이가 똑같은데 자, 추가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 현재 선분 BC의 중점이 Y축이 있대요. BC의 중점이 Y축이 있다.
그럼 B와 C의 딱 제일 가운데 있는 점이 여기 중점이 이렇게 Y축 위에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정해진다는 거지. 그럼 애시당초에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AB와 AC가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삼각형 ABC가 이등변임을 준 거고. 그치? 삼각형 ABC가 이등변임을 준 거고. 한 꼭지각 기준으로 여기 있는 대변에 중점을 줬으니까 이 A와 중점을 연결했을 때 분명히 얘는 수직하게 몇 등분하는 관계다? 2등분하는 관계다라는 것까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점까지 주면서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졌네? 선분 AM이 현재 직선 BC의 선분 BC의 수직 2등분이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 완성된 다음에 양수행값 구하래요. 양수행값. 기울기 궁금하다, 이거네. 자,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정점으로부터 여기 지금 직선 위에 두 개의 점, 직선이 심지어 정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치? 심지어 그 위에 정해져 있지도 않는 두 점에 대한 조건 해석을 하는데 생각해보자. A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 BC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어도 대칭성 있게 계속 멀어지면 되잖아. 그치? 중점 M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멀어지면 무조건 길이가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B좌표나 C좌표를 구하려고 해선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BC는 어차피 결정되는 요소가 아닌 거니까. 그런데 이 AB 길이랑 AC 길이가 같게 하려면 반드시 그들의 중점이 여기 있는 M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조건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현재 여기 있는 중점 M이고, 자, 이 중점 M이 가지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하필 무슨 축 위에 있다는 거? Y축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해? 그럼 얘의 X좌표는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이 중점의 누구 좌표일 거냐면 Y좌표일 거거든. 그럼 여기에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알파벳을 뭐 대충 A라고 둔다 치면 나는 0,A에서 A 값을 찾자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작성돼야 되는 요소가 자,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수직하게 이등분하는 거니까 A와 M을 연결한 선이 현재 직선의 길기 M과 수직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 나는 선분 AM의 기울기가 기울기 M인 대상과 수직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선분 AM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M분의 1이라는 요소를 하나 작성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여기 있는 이 M이라는 점이 하필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생각일까? 직선 위의 점이다 라는 생각인 거겠지. 그럼 사실 이제 이걸 해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 직선 위의 점에서 Y 절편 찾는 거니까 사실 얘를 A로 둘 필요도 있었어 없었어? 없지. 왜냐하면 얘는 직선의 Y축과의 교점이니까 Y 절편만 확인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X자리에 0을 딱 집어넣게 되면 Y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2m이 될 거니까 얘는 0, 마이너스 2m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해서 자, 중점 m이 자, 직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서 m의 좌표를 자, 빠르게 0, 마이너스 2m으로 작성하자는 얘기가 되죠. 그럼 문자도 한 종류밖에 없고 조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식을 작성해보면 자, AM의 기울기 구할 건데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기 때문에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뭐 X 변화량 적으면 자, 위에 것을 그냥 밑에 것 빼면 2분의 위에 것을 밑에 것 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만 풀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다. 그치? 자, 빠르게 산수하면서 마이너스 M 대각선 곱할게요. 그럼 2M제곱 플러스 3M이 2 넘어가면서 2가 될 거니까 자, M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자, 1, 2 주고 2 마이너스 1 주면 되니까 M값은 마이너스 2랑 2분의 1 생길 수 있는데 현재 나의 M값은 문제에서 양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찾는 거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됐나요? 자, 필요한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자, 그대로 넘어가서 99번으로 갑시다.
아니, 보내줘도 되잖아. 아, 별로? 아, 보내주시고 주고 싶지 않아? 왜? 어차피 경쟁자니까? 아, 어차피 안 봐가지고? 어차피 안 본다고? 안 보내준다고? 그치, 안 보내주지. 그치. 좋은 혈육 관계다. 대부분 그렇지, 뭐. 자, 99번을 봅시다. 자, 힘내, 서로. 자,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A랑 B라고 하는데, 좀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직선 하나 Y는 BX 플러스 A. 뭐야? 아니잖아. 아, B가 A보다 큰 거 맞구나? 그러니까 아니잖아. 얘가 Y는 AX 플러스 B잖아. 자, 기울기가 작은 양수인 것 중에 좀 작은 완만한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가파르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Y는 자, BX 더하기 A라는 자, 요렇게 두 직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자, C라고 했을 때, 얘 Y좌표가 먼저 8이라고 제시가 된 상황 1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 직선이 각각 Y축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설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Y축과 두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 넓이가 3이라는 부분. 자, 그때 2A 더하기 B의 값을 찾으시오. 그냥 연립을 하면 조금 귀찮을 거고, Y좌표가 8인 점을 정리를 한다. B-A 넓이 3이라고. 조건은 그냥 대입해서 연립하면 어떻게든 답이 나오긴 하겠는데, 그냥 연립해서 대입하면 계산이 너무 많겠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에 지금 Y좌표가 8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는 이 두 식을, 두 1차 함수식을 연립하자는 생각이 먼저 가장 일반적인 거죠. 자, 이거 연립하게 되면 BX 더하기 A가 AX 더하기 B꼴의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자, 1차항 몰아주게 되면 B-A의 X가, 자, 또다시 여기 A 몰아주게 되면 B-A가 되면서, 사실 여기 B-A는 0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치?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 나누면서 약분 가능하고 교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게 그냥 계산이 되네. 그럼 여기 X좌표가 1이라고 둘 수 있는 상태인 거니까, 자, 이 길이가 1로 정해지면 현재 우리 주어진 삼각형에 무엇이 계산된 거냐면 높이가 1로 정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가 1인 상태에서 넓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보이진 않지만 A와 B 사이의 밑변 길이가 6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고, 그렇지, 받아들여.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가 6이라는 것은 두 점의 이 직선의 Y절편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하나는 Y절편이 이렇게 뚜두둑 찍히면서 A쪽이 찍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수항이 B니까 Y절편이 B로 찍힌다고 하면, 자, 그 두 Y절편의 차이인 B-A가 6이 된다라는 관계가 하나 먼저 튀어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B-A가 6이라는 것을 이제 삼각형의 밑변으로부터 조건 하나를 찾아냈고, 그럼 조건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아까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 Y좌표가 8인 것도 이용하려면 여기 있는 두 직선이 무조건 1,8을 지난다, 이 내용도 쓸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X에 1 넣었을 때 Y가 8이 된다는 관계를 정리해보면, 자, A 플러스 B가 8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이 둘을 연립해서 그냥 A, B 값을 차곡차곡 계산해서 문제 해석 마무리하자, 이 얘기가 되겠네요. 끝!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쌤이 여기 있는 이 두 식이 서로 A, B 자리가 바뀐, 역할이 바뀐 교환된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했을 때 X값의 해가 좀 빨리빨리 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견적이 섰던 것 같아. 그래서 식을 보는 눈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100번으로 가봅시다. 100번.
100번도 간단한 것 같으니까 금방금방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다은아? 왜 예은이가 없으니까 외롭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 걸어줄게. 자, 알았다. 자, 은경아, 보자. 여기 있는 사각형 넓이를 쌤이 2등분을 먼저 하고 싶어요.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됩니까? 2등분하는 직선. 요 사각형. 여기 대각선의 가운데 있는 점이 몇 콤마 몇이가 없어? 잠깐만. 3, 얼마? 그치. 3,9가 되겠죠? X좌표 평균에서 중점 찾고 Y좌표 평균에서 중점 찾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 3,9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MX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서 먼저 여기 있는 사각형 넓이를 2등분을 하겠대요. 그럼 우리 M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치?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원점 지나고, 그치? 3,9 지나니까 제 기울기 M은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선을 그어가지고 먼저 2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2등분을 했는데, 자, 2등분을 하고 나니까, 자, 이렇게 2등분된 사각형 안에서, 다시 이 친구가 원하는 게, 자, 요 직사각형 넓이를 또 2등분하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직선 MX와 수직하면서 2등분하래. 얘랑 수직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게 Y는 AX 더하기 B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각형 넓이를 또 2등분을 해야 돼. 그럼 뭐 정해지지 않을까? 자, MX랑 지금 수직한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3인 직선이랑 수직한 여의 직선의 기울기 A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걸 거고,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는 조건이니까 그대로 3,9를 지나야 된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3 플러스 9 작성하고, 자, 전개해서 그냥 A, B 값 찾아주라 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쵸? 자, 마무리해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어렵지 않네요.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53쪽에 별표를 그냥 칠 수 있는 만큼 그냥 계속 치시고요. 이제 이 방정식에서의 해석이 함수 쪽으로의 해석으로 갔을 때 어떻게 전환되는지 얘기를 할 건데, 자, 앞에 것까지는 그냥 이제 계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사고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익히기 가장 쉬운 순서대로 쌤이 내용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정점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A라는 점 1,3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쵸? 기울기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1,3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이 1,3이라는 점이 이제 멈춰있는 정점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미지수로 기울기를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러면 자, 1,3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만든다 치면 y는 m에 x-1 플러스 3 이렇게 작성이 되겠다. 그치? 맞아? 예쁘게?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mx-y-m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나와 있던 거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의 관계니까 직선 맞다. 그쵸? 그럼 얘를 봤을 때 얘가 떠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왜? 널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준 게 이런 방정식꿀의 식인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1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미정계수 n 값이 있으니까
아직 이 직선은 한 가지 모양으로 정해진 건 아니야. 그치? 한 가지 모양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현재 x계수 앞에 m이 붙어 있으니까 m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은 이 직선의 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냐면 기울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 거 공부하면서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을 텐데 현재 주어진 직선이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스스로 찾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야. 문제에서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겠니?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문제에서 전부 다 m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또는 뭐 그런 점을 p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애초에 그냥 이런 표현들이 삭제된 상태로 직선을 제시하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이런 직선이 나왔을 때 그냥 스스로 내가 1차 함수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직 미정계수 m에 의해서 얘는 정해진 직선은 아니고 그럼 n값이랑 관계없이 지나는 어떤 특정한 지점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n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얘가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자, 등식의 관점에서 m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m에 대한 무슨 식이 떠올라야 되냐면 항등식이 떠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인 거고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면 주어진 식을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m으로 묶어내면서 얘가 x-1 y 플러스 3은 0꼴의 식이 된다고 하면 우변이 지금 0이라는 말은 이 m에 대한 항등식이 m에 대한 1차 항등식이 0m 더하기 0꼴이라는 거니 자 여기 계수가 다 얼마가 돼야 된다는 생각? 0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 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이까지 가면 어렵지가 않아.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아우 숨차. 자 봐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갈 거야. 이 모든 내용이 어차피 한 가지 내용이거든. 좀 꼼꼼히 적어놓고 정리를 해줘 볼게. 자, 그래서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각계수가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을 보고 m 값에 관계없이 1,3 지난다. 그리고 n 값에 의해서 조절되는 건 기울기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 자, 이게 1번. 자, 두 번째,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이 둘을 동시에 0으로 만드는 관계라 그랬는데 그러면 x 빼기 1은 0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x는 누구라는 직선? 1이라는 직선인 거죠. 좌표평면상에서는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이게 0 된다는 관계도 y 플러스 3은 0을 다 정리를 해보면 얘도 직선인 거지 사실은. y는 3. 그럼 함수식,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둘의 무슨 점을 찾는 거니까? 교점을 찾는 컨셉인 거니까 결국 얘는 x는 1이라는 직선과 y는 3이라는 직선의 한 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두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에다가 어떤 실수배, n배나 k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작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하나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내용을 한번 꼭꼭 담아보세요. 여기까지 흐름상 쫓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하나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y는 m의 x-c 플러스 3 이렇게 작성하는 게 원래 순방향의 순서인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에 이제 역방향의 사고 구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가 미정계수가 m이 하나 이제 포함된 꼴의 직선이 나오면 분명히 여기 있는 직선은 이 n값에 따라서 지나지 않는 특정한 정점이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 특히 거기 있는 이 m의 개수가 분명히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럼 이런 식이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m에 대한 항등식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얘가 기울기 m이고 1,3이라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 동시에 자 두 번째는 이 항등식을 해석했을 때 결국에는 그 지금 이 정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m의 개수와 상수항으로 구성된 두 직선의 무슨 점이냐면 교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포인트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두 직선의 현재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도 작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해놓고 나서 쌤이 그 다음에 문제 활용이나 일반화된 활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봅시다. 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야 되는 거야. y는 ax 플러스 그대로 5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걸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 a로 묶어야겠다는 생각. 그럼 x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날까?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거야. 그치? 그럼 a 값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야. 그치? 그런데 자, 질문을 하나 해볼게. 현재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냐면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3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지 못해 사실. 딱 하나 빼고 표현할 수 있어. 누구 빼고일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 있어 세상에는. 뭐야? 그치? 이거. 무슨 축에 수직한? X축에 수직한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치? 왜, 현영아? 네? 뭐가 띠동하면서 끝났는데? 아니지, 깜짝이야. 야, 누구 휴대폰이야? 누구 휴대폰 알림음이 이렇게 종료음이 나는 거야, 헷갈리게. 요거. 요 X축에 수직한 직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죠, 다은아? 모르면 안 쳐다보더라고, 칠판을. 자, 왜 이 직선 기울기 없어요? 다 같이 얘기해보세요. 아, 다 같이 모르는구나. 축에 수직하면 누구 좌표에 변화량이 없을까? 이 두 점을 비교했을 때. 그치, X좌표 변화량이 없겠다, 그죠? X좌표에 변화량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정점이 하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요 점의 X좌표도 어차피 마이너스 5일 거니까 자, 그 밑에 바로 한 칸 밑에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를 잡는다 쳤을 때 X 증가량 구하면 X 증가량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면서 분모가 0 돼버리고 분자는 그대로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또는 플러스 1로. 그치? 그 0분의 어떤 상수꼴은 정의할 수 있어서 없어서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나중에 수학에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1, 2, 3, 4 하면서 5, 6, 7, 8, 10만, 100만, 1000만 가면서 이게 계속 가팔라질 수 있어. 1억이 돼도 계속 가팔라져. 자, 1000억이 돼도 계속 1000억이 어디 있어? 1000억 있구나. 1000억 있어? 1000억이 돼도 계속 가팔라져요. 만억이 없는 거지. 그치? 조가 돼도 경이 돼도 계속 가팔라져요. 하지만 누구에 도달할 수는 없어? X축의 수직한 직선에 도달할 수는 없어. 그치? 똑바로 세워지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울기가 이렇게 반식의 방향을 쭉 계속해서 돌아갈 때 기울기 N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긴 하거든. 커지긴 커지는데 끊임없이 커지는 상태로 무한히 커지기는 하지만 결국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도 자, 누구 선은 제외라고 하냐면 그냥 쌤의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X축에 수직한 세로선은 제외하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 가로선은 기울기가 있는 걸까? 그치? 가로선은 기울기가 얼마지? 0이지, 그치? Y의 변화량이 0인 상태니까 분자는 0 될 수 있어서 가로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세로선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좀 본질이 흐려졌어. 잠깐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1차 관계, 1차 함수식을 봤을 때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라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니까 A 값 따라서 기울기가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동시에 하나 더 얘가 결국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뜻이야. 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자, 이거 그대로 A의 X 플러스 5 자, 등식으로 바꿔서 항등식 해석으로 하면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니까 사실 얘는 직선 X는 마이너스 5라는 대상이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두 직선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 내용이 확장되면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이렇게도 한번 보자. 만약에 나한테 이제 예를 들어 k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플러스 자,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2ky 플러스 5k는
자, 그대로 0이라는 이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분명히 얘는 XY에 대한 1차 관계식이니까 무조건 직선이긴 하겠다. 그치? 그럼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를 좀 이제 관찰해보자는 얘기가 될 건데, 여기에서 지금 미정계수 K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럼 이 식을 K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묶어보면, 주어진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K로 묶어냈을 때 X 생기고, K로 묶어냈을 때 마이너스 2Y 생기고, K로 묶어냈을 때 플러스 5가 생기면서 플러스 다시 4X 생기고 플러스 2Y 생기고 상수항 마이너스 3은 0꼴이 되는 거니까 얘는 K값에 관계없이 분명히 여기 K의 개수도 0 되면서 여기 있는 요 1차식 뒤에 있는 상수항 찌꺼기도 0 되는 부분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 있는 두 직선에 무슨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역수의 논리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루틴입니다. 이해하겠음? 그럼 이제 얘를 반대로 활용을 시킨다는 거지. 거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자, 직선 EX-Y 플러스 1은 0과 자, 직선 4x-3y 플러스 2는 0을 교점을 지나면서 일단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보래. 그럼 물론 쌤 여기 있는 두 직선의 교점 직접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구해도 되긴 하겠지. 근데 이거 두 개 연립해서 XY 값 구하면 예쁘게 나올까? 과연? 자, 이거 두 개 연립하려면 위에 거 2배 하면 아, 나 예쁘게 나오게 만들었구나. 안 예쁘게 만들어야지. 피곤하게 만들어.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하려면 위에 거 4배하면서 12x-8y 플러스 4는 0. 자, 밑에 거 3배하면서 12x 마이너스 또 예쁘게 나오는구나. 나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니? 미쳤나봐. 더해. 짜증나. 자, 더하면 되지. 자, 더해버리면 그럼 플러스에 다시 3배하면서 아유, 뭐로 가도 자꾸 길로 가네. 자, 이 두 식을 그럼 뺀다라고 쳤을 때 어유 이제 기분이 나쁘다. 그치? -17y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y좌표 자체가 일단 예쁘지가 않아. 너무 더럽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확장된 녀석들을 가져가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xy에 대한 1차 관계식을 작성을 하면 되는 일이고 방금 우리가 이렇게 미정계수 k를 하나 꽂아 넣더라도 우리는 여기 있는 각각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실수의 k배를 하면서 그대로 3x-2y 플러스 1 잡아주고 플러스에 4x 더하기 3y 플러스 2는 0꼴의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자, 이 식에서 우리는 이제 k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너도 0이고 너도 0인 점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작성이 된 거겠지? 자, 그 직선은 원래 결정되지 않아. 왜? 두 직선의 교점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이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점 하나만 정해진 거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생기기 때문이겠지. 이해를 하겠니? 그럼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직선을 작성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고 거기에서 그럼 만약에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이제 지나는 걸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자, 3,1도 함께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하필 딱 3,1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안 생기겠지. 그치? 그럼 일반화된 직선의 방정식을 둘 중에 하나의 k배를 해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몇 콤마면 넣겠다는 얘기냐면 3,1을 대입해서 k값까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3,1을 대입하면 얘가 9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자, 식 계산해보면 9 마이너스 2 7이고 1 더하면서 8k 생길 거고요.
자, 3,1 집어넣으면서 얘는 10이고, 자, 1 넣으면서 얘는 플러스 3에, 자, 더하기 2까지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뭐, 지저분하긴 한데, 플러스 17은, 자, 0이 되면서, 우리 상수 K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7이 된다는 거 확인하면서,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제,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는 하다는 거지. 결국 교점을 직접 구하고 나서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에는, 자,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자,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일반화가 되어야 하는 거고, 자, 그 바탕에 방금 쌤이 이제 1차 함수식에서 미정계수 K가 하나 있을 때, 미정계수 A가 하나 있을 때 어떤 해석이 확장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자, 내용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자, 직선 하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돼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며 자, 여기는 이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은 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런 직선 하나랑 자, 이런 직선 하나에 나중에 여러분들 원방할 때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둘의 이제 교점 P를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도 노란색으로도 여러 개 그려질 수 있는 상태인 건데 이 노란색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두 직선 중에 하나에다가 K 배하면서 K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꼴로 작성을 하는 거고 그때 얘가 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냐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직선을 봤을 때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자, 이 두 식을 동시에 0으로 만족시키는 지점을 지나는 점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자,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도 0으로 만족시키면서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도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자, xy에 대한 1차식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냐면 직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미지화된 개념이랑 그 다음에 그것의 항등식에 대한 해석까지 모조리 쫓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른 도형 나왔을 때도 쭉쭉쭉쭉 다 만들어지는 내용이라서 자, 기본 논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되고 단순히 직선 푸는 데에서만 얘를 외워서 푼다고 해서 뭐가 되지는 않을 거야. 엄마야. 뭐야, 왜 분필을 못 물어? 자,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원방 나올 때 쌤이 또 비슷한 구도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머릿속에 잘 담아 놓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글씨가 뭐라죠? XY에 대한 1차식 여기는 이 식이 X랑 문자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1차식이 이런 1차 관계식이 가지는 도형은 직선일 수밖에 없다 해서 직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럼 얘들아 너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아? 이건 무슨 의미야?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얘는 XY에 대한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지. K가 0이면 1차식이지. K가 0이 아니면 2차식이지. 그치? 그럼 K가 0이면 그냥 이 직선이고, 그럼 K가 0이 아니면 2차식이라는 건데, 그럼 의미는 이것도 뭐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얘도 뭐로 만드니까 0으로 만드니까 이거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고, 얘 몇 차 함수고 1차 함수니까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교점이 몇 개 있을 건데 2개 있을 건데, 근데 XY에 대한 1차식,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선이 되는 걸까? 포물선이 되면서 이 두 정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겠지. 뭐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이해하겠어? 그럼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물론 포물선과 직선에 대한 관계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일반적인 해석이 이렇게 나중에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도형끼리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두 도형 중에 한쪽에 K배를 해서 항등식의 관계로서 해석을 해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는 이제 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항등식을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맥락인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교재 55쪽으로 와볼게요. 자, 정점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제 해석과 이해는 뭐 여기 그냥 적당히 외워서 그냥 문제 풀면 다 풀리는 계산 문제인데 쌤이 이렇게 길게 잡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방할 때 또 나올 거고 기하하는 친구들은 기하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원에선 특히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간단히 볼게요. 익힘 1번 문제 1번 보면 자, 직선이 나와 있는데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칠판에 문제 다 적어줄게. 2의 K 플러스 2의 X 더하기 3K 플러스 다시 5의 Y 플러스 K 더하기 3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자마자 XY에 대한 몇 차식이죠? 무조건 1차식이지 K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그치? 그럼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직선일 건데 이 직선은 현재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럼 얘가 지금 문제에서 그대로 물어봅니다.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라고. 이거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는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이 직선 자체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되는 걸로. 이해하셨지? 자, 그럼 얘가 이제 K로 묶여나게 되면서 K로 묶어내면 그대로 XY에 대한 식들은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이고요. 자, K가 안 곱해진 개수들은 4X 더하기 5Y에다가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0으로 만들고 이것도 얼마? 0으로 만들어야 되니 이 둘이 연립한 지금 교점의 XY 좌표를 분명히 지나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 연립할 때 쌤 그럼 그냥 이거 0 되는 거고 이거 0 되는 거니까 연립해서 XY 값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 그런 방정식이 아니라고. 얘랑 얘가 각각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이해해? 그러니까 두 직선에 무슨 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교점을 지나는 상태를 내가 관찰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립을 하라는 거야. 이제 알겠지?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자, 그럼 요거 이제 2배 하면서 위에 거 2배 하면 4x 더하기 6y 더하기 자 2는 0이 될 거고요. 자, 연립하면서 빼버리면 차락차락 빠지면 마이너스 y, 차락차락 빠지면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y 값은 1이고 y에다가 1 집어넣어서 넘어가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라. 자, 주어진 직선은 분명히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다. K 값에 따라서는 기울기가 좀 조작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두 개의 직선 2x 더하기 y는 자, 그대로 y 더하기 1은 0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의 자, 이 둘의 교점과 자, 이 두 직선의 교점과 자,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물론 두 식을 연립해서 xy 값을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지. 얘는 두 개 연립하기 뭐 그리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두 개 더하면 3x 더하기 3은 0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면서 y 값은 1이 되는 거라 두 직선의 교점이 마이, 1이네. 그럼 요 점이랑 요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자, 기울기 찾으면서
마일에서 마이까지 갈 거면 자 얘에서 얘 빼면서 x 증가량 1, 얘에서 얘 빼면서 y 증가량 마이너스 1이니까 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지나면 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네요. 가능하긴 하다고. 그치?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수가 막 이렇게 조작이 돼가지고 연립하기가 복잡한 식이고 교점이 더러우면 계산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해하겠어? 그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이제 일반화된 논리를 좀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 일반화된 게 이제 둘 중에 하나에 무슨 배하면서 k 배하면서 자 교점 말고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해서 그냥 계산을 해주자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거는 요 내용에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뭐 따로 쌤이 설명을 하지는 않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자 풀어보면서 자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한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숨차. 자 마찬가지로 칠판 보시면 됩니다. 익힘 이번에 1번인데 자 첫 번째 두 개의 직선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는 y는 x 플러스 y는 2라는 직선이고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제 몇 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냐면 1사분면에서 만날 때 m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지. 자 위쪽에 있는 직선을 보니까 당연히 1차 관계식이니까 직선 맞고 밑에 있는 것도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당연히 직선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둘의 교점이 1사분면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 지금 요 식을 분명히 xy에 대해서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열심히 구했겠다. 그쵸? 그럼 연립해서 교점 좌표 구하면 x좌표랑 y좌표가 툭툭 튀어나오게 될 거고 걔가 1사분면 점에 있으려면 얘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다 해서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두 번 연립해서 풀 수도 있긴 하거든. 그런데 이 두 식을 연립하는 데 있어서 두 식을 덧셈해서 표현을 해보면 그 x좌표의 관계가 지저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자, 둘을 더하게 되면서 y는 소가 될 거고 그럼 x에 대해서는 얘가 m 플러스 1의 x 좌변에 플러스 m 더하기 1이 자 우변에 2 이렇게 남겠다. 그치? 그럼 얘가 우변으로 모조리 넘어가면서 m 플러스 1의 x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고 이걸 지금 또 m 플러스 1로 막 나누어서 해석하자는 얘기가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그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연립한 관계 x좌표는 y좌표가 더럽게 나올 거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보자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직선은 정해진 직선인 상태인 게 눈에 들어오고 자 이런 직선을 봤을 때는 드는 생각이 x계수에 지금 m 있고 y 넘어가면 y는 mx 어쩌고 저쩌고네. 그럼 얘는 n값에 의해서 기울기가 조절되고 있고 m이랑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이 하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지. 그럼 얘를 m에 대해서 묶어내게 되면 그러니까 뭐 y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걸로 합시다. 넘겨도 되니까. 그럼 y는 m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런 식이 되지 않아? 그럼 지금 이 직선은 n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좌표평면의 그림을 그렸을 때 자 x 더하기 y는 2라는 직선은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 x좌표랑 y좌표를 찾기가 너무도 쉬운 상태거든. 각각의 0 집어넣으면서 그럼 0,2랑 2,0 지나는 자 그런 직선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태로 그럼 얘랑 지금 마이너스 1,1이라는 정점은 여기 2사분면에 있을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n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면 자 요 정점을 지난 직선이 현재 주어진 기존에 있던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몇 사분면에서 생기냐면 2사분면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조절하면서 이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찾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게 더 가팔라지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될 거고 점점 완만해지다가 이렇게 1사분면에서 교점을 만드는 n값의 범위를 모조리 찾으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럼 얘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경계가 생길 건데 첫 번째 경계는 당연히 여기 y축과의 교점인 0,1을 지날 때의 직선의 기울기를 하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두 번째 경계는 얘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어디 지날 때까지 가능하냐면 여기 2,0을 지나기 직전까지 가능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여기 2,0을 지나기 직전까지 가능하니까 이 2,0을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를 찾고 그 안에서 n값의 범위를 찾아준다라는 생각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요때 기울기는 여기 있는 직선에다가 0,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니까 0 놓고 2 집어넣으면 자 2는 0 넣으면서 n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요때 직선의 기울기는 n값은 1이 되고 자 2,0 지날 때도 2 넣고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0은 3n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요때 n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부터 기울기가 1인 것까지 이렇게 돌 수 있으므로 내 n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작성을 하자는 얘기지. 됐어요. 일일이 교점을 찾아서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선을 봤을 때 이런 도형의 상황을 그리게 되면 이 도형의 상황은 우리가 중2 때부터 보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과 만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었죠. 그치? 그래서 중2 때랑 다른 점은 뭐밖에 없어? 이 직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의 관점의 차이 정도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끝. 자, 이렇게 이제 정점 지난 직선에 대한 해석들을 자,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와 보도록 합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할게요. 아쉽게도 오늘도 쌤이 수업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조금 있다 끝날 거라 기대를 하지. 너무 그러지 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얘들아. 알지? 생각해봐. 내가 수요일에 너네 못 만나잖아. 그치? 그리고 방학 끝나고 보면 이제 쌤이 짤없이 끝나고 저기 옆에 학원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제 저쪽에 고유 수업을 쌤이 조금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합시다. 자, 들어오세요. 57쪽입니다. 57쪽.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일단은 얘는 유도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 내신에서 등장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빈칸 추론으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요 관내 지역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냥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 가지고 빈칸 추론하는 저기 지역 내 문제들이 학교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빈칸 추론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결론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근해 공식 쓸 때 맨날 유도하면서 했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자, 어쨌든 구조화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암기하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어쩔 수 없어. 몇 가지 요소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네 피타고라스 정리도 사실 외운 거잖아. 맨날 증명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고, 그치? 근해 공식도 외운 거잖아, 그치? 적절한 암기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복잡한 관계를 너무너무 맨날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암기가 무조건 나쁘다. 선생님,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면서요? 네, 거짓말이에요. 해야 될 건 해야지. 그치?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고. 세상에 암기가 아닌 게 어딨어. 그렇잖아. 필요하면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제 이름을 부르고 싶으면 제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그치? 내가 맨날 제 하면 쟤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니? 속상하고. 필요하면 기억하는 겁니다. 그치, 현명아?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유도 과정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건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조화하는 거야. 근데 논리는 알려줄 거야.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논리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 해볼게요. 숫자로 해볼게요, 숫자로. 자, 내가 여기 A라는 점이 1,3이라고 있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직선이구나. 자, 이 직선에서 A라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궁금해.
근데 우리가 어떤 도형과 도형 사이의 거리는 항상 가장 짧은 거리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런 점 사이 A와 이렇게 비스듬한 점 B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할까? 당연히 안 하겠다, 그치? 그럼 얘들아 최단 거리를 만들려면 이 A란 점에서 여기 있는 직선에다가 뭘 내려야 될까? 그치, 수선을 내려야겠지. 잘 얘기했어. 그럼 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수선의 발에 대한 관찰이야. 근데 수선이 나왔으니까 무슨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수, 직,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H라는 점은 분명히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럼 이 관계식도 쓸 수가 있겠지. 이해했니? 그럼 어쨌든 내가 찾고 싶은 점은 점 누구의 좌표일까? H, 이 수선의 발의 좌표야. 얘를 알아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가 밝혀진다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 H라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쌤이 이 점의 좌표를 뭐 x1, y1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잡아볼게. 그냥 A, B라고 잡아볼게. A, B라고 하면 첫 번째 이 A, B에 대한 관계식 중에서 뭘 만들 수 있을까? 이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대입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럼 A- 2B-2가 0이다.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치? 하나 더 찾아야 되네. 그 하나 더를 현재 이 직선 밖에 있는 점 A와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수선의 좌표인 H라는 점 사이에 기울기를 관찰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직선 AH의 기울기가 수직에 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직선 AH가 기울기가 뭐 빼기 뭐분의 A-1분의 B-3이 되는 거고 그 기울기가 현재 여기 있는 직선과 수직 관계에 있으니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몇 분의 몇인 거? 넘기고 반 나누면 2분의 1인 거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직선 AH의 기울기는 무슨 2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럼 연립하면 당연히 AB 값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를 유도하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얘가 x1, y1이라는 정점으로 나와 있고 현재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으로 나와 있을 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일반화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식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서 일단은 그거 유도하는 과정을 빈칸 추론하면서 하기는 할 건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걸 안 할 겁니다. 알겠죠? 공식을 기억해서 먼저 연습을 해놓고 나서 구조화되고 나면 이제 유도하는 연습을 해 나갈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고 그럼 이제 A라는 점 x1, y1에서 자 여기 있는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여기 나와 있을 때 이 A에서 그대로 이 직선까지의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쌤이 D라고 했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어서 만들어진다는 거. 자, 이 공식을 이제 기억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야. 요거. 얘를 근데 그냥 기억하면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도식화해서 좀 볼 건데, 봐봐. 분모에 있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들어가. 즉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결정짓는 요소지, 그치? 그래서 X계수와 Y계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들어가고 분자에 들어간 이 식이 보니까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치? 근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이 직선 밖에 있는 점 A의 좌표를 무엇한 구조냐면 대입해서 만들어진 구조의 식이 들어간다는 거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꼴이니까. 근데 이게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이 직선에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거리가 음수인 게 말이 돼?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값을 씌우는 거?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라고 나와 있고 자, 내 직선의 방정식이 2x-3y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와 있는 구조라면 이제 여기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거야. 공식화해서.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여기 있는 이 D값은
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그냥 4 플러스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고 절대값을 씌워서 구조화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1에 자, 무슨 값 되는 거냐면 절대값 씌우면서 자, 이 값이 이제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8이고 1 더하면서 절대값 취하면 그냥 7 된다 하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빨리빨리 찾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반화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화를 하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겠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장 엄청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A라는 점이 1,3, 자, B라는 점이 4,1, 자, C라는 점이 5,4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예전 같았으면 바깥쪽에 테두리 씌워가지고 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넓이 3개를 뺐겠다.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얘는 자, 직선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밑변을 그냥 하나 잡을 건데 뭐 밑변 잡을 때는 그냥 기울기가 가장 쉬운 걸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물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쌤은 지금 4,1이랑 5,3을 봤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3칸 가는 게 너무 쉽게 보이거든.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 두 점을 이제 밑변으로 잡게 될 거야. 우리 삼각형의 밑변은 루트 10이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 밑변을 잡고 나면 나머지 한 꼭지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점의 좌표는 지금 제시가 돼 있는 상태니까 직선의 방정식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지금 기울기 예쁜 거 잡으라고 한 이유가 직선의 방정식을 좀 더 쉽게 작성하기 위함이야. 그럼 여기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에 5,4를 지나기 때문에 뭐 4,1을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럼 x-4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그럼 현재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3x 마이너스 11은 y 이런 꼴이 되는 거다. 그치? 자,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y를 그냥 좌변으로 넘기면서 뭐 사실 좌변에 있던 거죠. 자, 우변으로 넘기면서 3x 마이너스 그대로 y 마이너스 11은 자 0 이런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 현재 삼각형의 높이는 1,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에 자 x의 개수랑 y 개수 제곱 더하면 자 9 더하기 1이니까 10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1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3 빼기 3에서 축축 없어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이 될 겁니다. 유리화는 항상 마지막에 한다는 느낌인데 여기 잘 보면 항상 밑변이랑 여기 분모에 있는 루트 값이 거의 같은 구조의 값이 되면서 예쁘게 약분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일반화에서 쌤이 사선 정리라는 걸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2분의 1에 요거 루트 10분의 11 곱하기 요거 밑변 이렇게 가면 되니까 자 넓이는 2분의 11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죠. 자,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관찰했으면 이제 이런 게 조금 가능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자. y는 2x 플러스 5래. 하나는 y는 2x 마이너스 1이래. 두 직선이 무엇한 상태지? 평행한 상태야. 그치? 이 평행한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안쪽에 그리려고 해요. 그럼 이 원은 조금 밑에서 접하든 위에서 접하든 반지름 길이는 변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다. 그치? 그래서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내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자, 원과 직선이 접하니까 기본 보조선은 중심과 접점을 연결했을 때 몇 도 된다는 거? 90도 된다는 거. 그럼 또다시 이 중심에서 또 접점까지의 거리도 이렇게 해서 90도 된다는 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다. 그치? 근데 쌤이 아까 여기 있는 원이 움직여도
이 원의 지름 길이는 반지름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 말은 이렇게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이렇게 서로 수직한 이 거리가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뭘 나타낼 거냐면 거리를 나타낼 거야. 이 두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관계가 될 거니까.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자, 요 위에 있는 점의를 하나 내가 고정시킨다 치면 여기에서 비스듬한 선을 그리면 최단거리가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가장 짧은 거리를 만들려면 A에서 여기는 반대편 직선에 수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두 선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읍각 같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수직일 거고. 그러니 A에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되니까 자, 이런 거리를 앞으로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뭐라고 불러주겠다는 거냐면 거리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지. 근데 그 거리가 결국 이 두 직선에 동시에 내접하고 있는 원의 지름 길이로도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이 지름 길이를 찾을 수 있냐라는 내용인 건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든 간에 이 점에서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를 관측하면 즉 A에서 직선의 거리를 관측하든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관측하든 이 길이는 다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간단할 수밖에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는 얘기네? 그럼 아무거나 잡을 때, 난 좀 특별한 아이니까, 자, X좌표에 100 넣으면서 100,205를 쓰겠어.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그치? 자, 몇 컴마 몇이 제일 간단하겠어, 당연히? 그치? 0,5와 같은 절편의 값들을 이용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직선 위의 점 중에서 간단한 점을 하나 잡고 그 점과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직선 사이에 거리를 관측하면 된다. 이 내용이지. 그럼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식을 이제 우리가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y가 넘어가면서 2x-y-1은 0꼴로 작성을 하면 또다시 점이랑 직선 사이 거리 구하게 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분의 9 그 다음에 0 넣고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6이 현재 우리 원의 지름 길이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됐지? 그래서 이거 절반을 통해서 반지름 길이 찾을 수 있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새로운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점에서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를 관찰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교재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과제는 어디까지 오시냐면 선생님이 뒤에 있는 거 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게 조금 익숙치 않아질 것 같아서 자, 과제는 63쪽까지로 할게요. 마플 교과서는 63쪽까지. 근데 잠깐만 거기 62쪽으로 와봐 얘들아. 62쪽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그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내용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62쪽에 익힘 3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놓을까요? 요까지는 좀 같이 해석을 해주고 갈게. 이게 그냥 계산으로 막 때려박아도 되는데 계산으로 막 때려박아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기하학적인 해석을 좀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익힘 3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익힘 3번에 1번 보면 지금 원점에서 칠판 보시면 됩니다. 직선 x 더하기 y 플러스 4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y는 0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얘기를 했을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첫 번째 도형에 대한 길이나 넓이 관찰이니까 그림을 안 그린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치? 당연히 위치 관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원점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여기 직선을 보니까 K로 예쁘게 묶어놨네? 그럼 얘는 누구와? x-y는 x-y는 0이라는 직선과 그치?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란 직선에 무슨 점을 지나는? 교점 지나는 직선인 거지. K값 따라서 기울기가 변하고 있을 거고. 그럼 이 둘을 연립하게 되면 둘을 더했을 때 자, 2x 더하기 4가 0이 되기 때문에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때 대응되는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게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즉 우리 직선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인 거지. 여기에서 그럼 K값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 직선을 긋게 되면 이 O에서 현재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수선해봐 내리면서 첫 번째 이런 H1이라는 길이가 하나 만들어지겠네. 맞지? 그때 그 수선해봐를 쌤이 그냥 라지 H1이라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 변한다라고 쳐볼까? 얘가 좀 더 가팔라지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또다시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수선해봐야 내리면서 이런 H2도 관측이 되겠네. 그럼 여기를 라지 H2라고 생각하면서 자 눈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랑 지금 노란색 중에서 누가 짧고 긴지 관측이 가능할까? 잘 안 보인다 그치? 그럼 얘가 지금 가능한 직선이 여러 개가 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계속 변할 거니까 자 눈으로 봤을 때는 언제가 가장 짧고 긴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식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지. 그치? 그럼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 0,0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얘를 일반형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K로 묶어낸 식을 보자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AX 더하기 BY는 BY 더하기 C는 0꼴로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X는 X끼리 모은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이 둘을 모으면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구조로 봤을 때 얘는 KX 더하기 X니까 K 플러스 1의 X에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마이너스 K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Y에 그리고 나서 플러스 4는 0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럼 원점에서 여기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자 그때 FK라는 이 식은 분모에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들어가니까 루트에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자 1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에다가 분자에는 XY에 00 들어갈 거니까 다행히 Y 분자에는 상수 4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시기까지는 무슨 값 찾으라는 얘기냐면 현재 최대값을 찾으라는 거지. 다행히 이 식은 분자의 변수가 안 남거든. 그러면 이 분수식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에 있는 이 식은 무슨 값을 가져야 될까? 그치, 최소를 가져야 되는 거겠지.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하필 K에 대한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고 그 2차식이 꽤 예쁘거든? K제곱 더하기 K제곱 하면 2K제곱이고 2K랑 마이너스 2K 날아가니까 플러스 1 플러스 해서 플러스 얼마라서 2가 되면서 그럼 이 2차 시기까지는 무슨 값 찾자는 얘기라서 최소값 찾자는 얘기라서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대칭축에서 최소값까지일 거니까 K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를 갖는다 하면서 자 대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제긴 한데 대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매우 제한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 어떻게 할 건지. 자, 몇 개 더 그어보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자 기울기가 또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까지 긋는다 치면 원점에서 이렇게 또 수선해발 내리면 요 길이 H3 생길 거고 여기가 라지 H3가 돼요. 다른 길이에 비해서 현저히 짧아진 게 눈에 보인다. 그치? 그럼 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결국 원점에서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의 관찰이야. 그럼 끊임없이 수직이 만들어지지. 두 정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점이랑 지금 0,0이라는 점 기준으로 자, 이 H1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해서 수직이 만들어진 거야. 또 이렇게 직선 그어졌을 때 이렇게 그리면서 또 수직이 만들어지면서 H2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빗병을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 만들어진다는 뜻이지 않을까? 또는 두 개의 정점을 기준으로 어떤 점을 연결해도 이루는 각이 몇 도로 고정돼 있다? 90도로 고정돼 있다. 무슨 각이지? 주 각이 무엇하다는 상태? 일정하다는 상태인 거지. 이해해? 그럼 두 정점으로부터 여기 있는 원주각이 90도로 일정하다는 거니까 이 직각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수선의 발들은 전부 다 이 원위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고1 과정을 다루니까 중3 때 원할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했어.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을 때는, 특히 빗변을 공유하는 여러 개의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을 때는 외접변에 대한 사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선의 발들도 잘 보면 두 정점으로부터 계속 꾸준히 90도 90도 만들면서 자,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거든. 즉 현재 이 수선의 발들은 O라는 점과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자, 지름 양끝 저름을 하는 원이 있는 점들이 된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그 수선의 발들이 지금 원위의 점들이 되는 거니까 나는 결국 이 원점에서 원위의 점들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찾고 가장 긴 길이를 찾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당연히 무슨 길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지름일 수밖에 없으니까 수선의 발이 어디를 통과할 때, 어디에 떨어질 때, 여기 있는 한 정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떨어질 때 그때 최대 거리가 만들어진다고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자, 거기 보조도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는 정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나는 직선이고, 그때 원점에서 이 수선의 발의 자치를 그렸을 때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자치가 원점 0,0과 이 직선이 지나는 정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름 양 끝으로 하는 자, 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원점에서 지금 직선, 원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될 거면 그 최대 거리는 지름이 원점과 H 사이의 거리의 최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때 수직한 관계를 이해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기울기도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여기 있는 이 H라는 이 정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지금 수직해야 되는 거지. 원점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그럼 이 원점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상태이기 때문에 1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치? O와 H를, O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연결한 직선은 서로 수직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 마이너스 1 돼야 된다는 것도 캐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해했나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사고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익힘 2번 문제는 얘랑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잘 보시면서 이렇게 원 그려서 해석한다는 게 머릿속에 좀 정립이 되길 원합니다. 자, 정리해보시고 잘 안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해석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 이제 과제는 얘기했다시피 그대로 63쪽까지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자, 베이직센이랑 라이트센 꺼내보세요. 베이직센은 안 줬나? 집합 말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거 없지. 베이직센은 있나? 베센 어디까지 받았는지 좀 볼까요? 라센만 있네? 그래, 그럼 라센을 점직선 사이 거리까지 얘기했으니까 수요일까지 라센을 기본 계산만 줄게요. 167번까지 해봅시다. 167번까지. 라이트센은 167번까지.